크리톤, 나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기원전 399년 5월, 아테네의 한 감옥. 독배를 마신 노인의 마지막 말이었다. 사지가 차갑게 식어가는 순간, 그는 빚을 갚으라 당부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학의 신, 치료받은 자는 닭을 바쳐야 했다. 그는 죽음을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로 여긴 것이다.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71살의 철학자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도망칠 수 있었으나 도망치지 않았고 살 수 있었으나 죽음을 택한 남자. 기원전 469년 아테네 알로페케 지역의 한 서민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 소프로니스코스는 석공이자 조각가였고 어머니 파이나레테는 산파였다. 이름은 소크라테스. 그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아들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석공 기술을 배웠다. 망치로 돌을 깎으며 철학과 기하학, 천문학을 공부했다. 허나 그의 관심은 돌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 돌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하늘의 별이 아니라 마음속 진리를 탐구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는 못생겼다. 심각하게 못생겼다. 벗겨진 이마, 툭 튀어나온 두꺼비 눈, 뭉툭한 돼지코, 두툼한 입술, 불룩 나온 배에 당시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했던 아테네에서 그의 추모는 장안의 화제였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 사람을 닮았다는 말은 끔찍하게 못생겼다는 뜻이지. 전기가 오리 같군. 아니, 사티로스 같아. 반인반수 말이야. 허나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대꾸했다. 이 눈은 사방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튀어나왔고 이 코는 냄새를 더 잘 맡게 뭉툭하게 생겼소. 청년이 된 그는 세 차례 전쟁의 중장보병으로 참전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포티다이아 공성전, 델리온 전투, 암피폴리스 전투. 전장에서 그는 용맹했다. 한겨울에도 맨발로 얼어붙은 땅을 걸었으며 후퇴할 때도 태연하게 동료를 구했다. 40세를 넘기며 그는 새로운 길을 택했다. 돌을 깎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깎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 아고라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누더기가 된 옷을 걸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는 질문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다. 그의 대화법은 독특했다. 먼저 무지를 자처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집요하게 물었다. 질문에 질문을 더하며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은 자신이 했던 말을 부정하게 되었다. 그는 마치 어머니가 산파로서 아이를 낳듯 상대방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리를 끄집어냈다. 사람들은 이를 산파술이라 불렀다. 그의 주변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부유한 집안의 플라톤, 크세노폰.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랐다. 허나 그는 돈을 받지 않았다. 소피스트들이 거액의 수업료를 챙길 때 그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가르쳤다. 그래서 그는 가난했다. 석공소는 내팽개쳐졌고 집안 살림은 아내 크산티페의 몫이었다. 어린 자식 셋을 둔 집안에서 남편이란 사람이 돈벌이는커녕 매일 철학 타령만 했으니 그녀가 화가 날 만도 했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어느 날 그녀는 소크라테스의 머리 위로 물 한 바가지를 퍼부었다. 그는 태연히 말했다. 천둥이 친 다음에는 큰 비가 쏟아지게 마련이지. 그대는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만드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멜레토스가 대답했다. 배심원들이요.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요. 소크라테스가 반문했다. 그렇다면 나 혼자만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다른 모든 아테네 시민은 그들을 올바르게 만든다는 말인가? 말을 훈련시키는 사람은 극소수이지만 망치는 사람은 많은 법이요. 그대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소. 배심원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허나 권력자들의 압력은 거셌다. 첫 번째 투표 결과 281명이 유죄, 220명이 무죄를 선택했다. 근소한 차이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제 형량을 정할 차례였다.
소크라테스는 구류, 벌금, 추방, 침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살 길은 있었다. 조금만 머리를 숙이면 되었다. 허나 그는 태연히 말했다. 나는 아테네를 위해 평생을 바쳤소. 오히려 프리타네이온에서 귀인 대접을 받으며 식사를 해야 마땅하오. 배심원들은 분노했다. 이번 투표에서 360명이 사형, 140명이 벌금형을 선택했다. 압도적인 차이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소크라테스는 담담히 말했다. 죽음을 피하기보다 비열함을 피하기가 어렵소.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들은 살러 가지만 어느 쪽이 더 나은 운명인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 아무도 모르오. 친구와 제자들이 달려왔다. 부유한 친구 크리톤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 스승님, 뇌물을 쓰면 탈옥할 수 있습니다. 어서 도망치십시오. 배가 준비되어 있고 타국에서 환영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도망친다면 고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는 꼴이오. 또한 평생 법을 지키라 가르친 내가 법을 어기면 누가 나를 믿겠소?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다. 마침 아폴론 축제 기간이라 집행이 며칠 늦춰졌다.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탈옥을 권했으나 그는 담담히 거절했다. 집행 당일 아침, 감옥에 사람들이 모였다. 아내 크산티페가 어린 아들을 안고 감옥 문 앞에서 울부짖었다. 여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녀를 위로하며 밖으로 나가게 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왜 아내를 보냈느냐고. 이럴 때 여자들은 감정에 휩싸이기 쉽소. 우리는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오. 만약 무라면 편안한 잠과 같을 것이고 만약 영혼이 옮겨간다면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을 만날 것이오.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소. 그는 천천히 독배를 들어 마셨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으나 그는 끝까지 마셨다. 간수가 말했다. 이제 다리가 무거워질 때까지 걸으십시오. 그 다음 누우시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얼마 후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침대에 누웠다. 차가움이 발끝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온몸으로 퍼져갔다. 제자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크리톤이 그의 손을 잡았다. 스승님. 소크라테스가 눈을 떴다. 차가움이 가슴까지 올라왔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크리톤, 나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크리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하겠습니다, 스승님. 다른 할 말씀은 없으십니까? 허나 대답은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71살, 기원전 399년 5월 7일이었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악법에 순종한 자로 기억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은 수백 년 후 로마 시대의 법학자 올피아누스가 한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법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법을 지켜야 국가가 유지된다고 믿었을 뿐이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재판정에서 철학을 포기하면 살려준다는 제안도 거절했다. 왜냐하면 철학은 신이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에 분노하며 3권의 책을 썼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이 책들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들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플라톤은 민주정의 환멸을 느꼈다. 어떻게 다수의 투표로 가장 지혜로운 자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철인 정치를 주장하게 되었다. 지혜로운 자가 통치해야 한다고.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말했다. 서양의 2000년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리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 못생긴 얼굴, 누더기 옷, 맨발의 노인. 그러나 그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시작이었듯 소크라테스의 독배는 철학의 시작이었다. 그는 죽었으나 그의 정신은 살아 숨쉬고 있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며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세.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바로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